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노우 이펙트에 필요한 기초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레인은 PBD라는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이라는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이 좀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느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오픈CL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후디니에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로보토이, 저희들이 항상 사용하는 로보토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토이를 스노우로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 좀 올려주고요. 얘가 부딪힐 오브젝을 마운트 삽을 이용해서 앰플리튜드 offset 이렇게 해서 팝 네트워크로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얘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죠. 얘는 날려버리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그레인, 팝스 그레인입니다. 팝스 그레인을 받아들이려면 얘가 들어올 때 그레인 소스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레인은 파티클이죠, 그냥. 예. 근데 서로 컬리전이 되는, 서로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레인 컨스트레인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포인트 세퍼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이게 레졸루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02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인 소스가 넘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좀 정렬이 돼 있죠. 이거를 지터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첫 프레임만 이렇고 두 번째 프레임 가면 약간 이 형태가 약간 찌그러듭니다. 뭔가 그 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렬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렌더링 될 때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이 정렬된 게. 그러면 레졸루션을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레졸루션을 높여주면 저희가 나중에 할 클럼핑 같은 효과를 바꿔줘야 됩니다. 값을. 차차 설명하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비티를 넣어주고 지금 아직 안 들어왔죠. 얘가 여기 보면 얘가 받아들이는 건 없습니다. 없죠. 얘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니셜 지오메트리에 앞 인풋을 사용을 해서
I've input path를 사용을 해서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첫 번째 0이죠. 첫 번째 인풋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얘가 스태틱 오브젝트로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라운드도 필요하죠. 그럼 그라운드를 멀지로 그 다음에 스태틱 오브젝트로 해주시고 얘를 뮤추럴로 바꿉니다. 얘도 얘 카피해서 사패스에 넣고 얘를 1로 하면 되죠. 그럼 두 번째 인풋이 되는 거죠.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값은 이런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PBD라는 솔루션을 택한다 그랬죠. 얘가 자, 이 팝그레인에 보시면 솔버에 보면 오픈C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디폴트를 사용하고요. 저게 꼭 켜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클럼핑을 사용을 해야 눈과 같은 효과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세퍼레이션이 아까 우리 여기에서 얘를 카피를 하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근데 어쨌든 일치시켜줍니다. 그리고 constraint iteration도 필요함. 이게 정확도를 위해서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지금 퍼지죠. 이 프릭션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릭션 중에 얘는 지금 디폴트가 111로 최대로 되어 있고요.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게 스태틱 스트레시홀드하고 스케일 키네틱이라는 이게 좀 제일 헷갈리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설명하는 것들 보면 어쨌든 얘 값을 높여주면 이 프릭션에 영향을 받는 파티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설명 보면 스피드 vs collision depth ratio라는 값이라고 하는데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스피드하고 컬리전하고 관련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값을 늘려주시면 이 프릭션에 영향을 받는 그 파티클이 늘어나고요. 그 영향을 받으면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스케일 값이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2하고 1로 했습니다. 여러 번 트라이를 했을 때 이게 제일 근사치에 가까웠고요. 제가 원하는 이 상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보다 퍼지는 게 좀 덜하죠. 자, 이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지금 까만 파티클로만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스피어로 바꾸려면 비주얼 프로퍼티스라는 노드를 사용을 해서 얘를 스피어로 바꿔줍니다. 포인트 as 스피어라고 되어 있죠.
다 안 보이나? 색깔을 여기 주죠. 자, 퍼지는 거는 잡았습니다. 퍼지는 거는 잡았고, 그러면 인터널 컬리전하고 클럼핑이 나오죠. 클럼핑 0이니까 이걸 높여주는데, 웨이트 있죠. 이 인터널 컬리전 웨이트하고 클럼핑 웨이트를 같게 해줍니다. 어떻게 0.5씩 같게 해줍니다. 그래서 1이 되게끔. 그리고 스티프니스를 좀 늘려줍니다. 한 25 정도로. 자, 그래도 계속 흘러내리죠. 자, 여기 락을 걸어놓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서브 스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BD라는 솔루션 자체가 서브 스텝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높여줘야 됩니다, 많이. 그러면 이제 엄청 느려지겠죠. 자, 40프레임까지. 자, 이제 클럼핑이 되죠. 네. 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클럼핑 되는 거를 좀 조절하고 싶다. 어디는 좀 그 클럼핑이 강하고 어디는 좀 약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 이 클럼핑 여기 이거죠.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어트랙션 웨이트입니다. 얘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바깥에서 attribute noise 이 grain source 다음에 attribute noise에서 attraction weight이고 얘는 floating value입니다. 이걸로 해주셔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주시면 이 노란색이 좀 강하고 파란색이 컨스트레인이 좀 약한 겁니다. 클럼핑이 좀 약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빨간색일수록 이게 클럼핑이 강한 거고요. 파란색일수록 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앰플리튜드 해줬고 엘리먼트 사이즈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offset, 엘리먼트 사이즈 이런 걸 조절을 해가지고 클럼핑 부위를 제가 이 offset을 이용을 하시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에 가서 미니멈 값을 0이 아니라 0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0이 되면 완전히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미니멈 값이 0이 안 되도록,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흩어지지 않도록
스노우가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다시 러닝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50프레임 정도 돌렸는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클럼핑이 유지를 하죠. 그죠? 컨스트레인은. 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 셋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뮬레이션이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이 들면 얘를 이제 렌더링 해야 되니까 볼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density로 바꿔줘야 되니까 볼륨이니까 그리고 얘를 볼륨 rasterized attribute로 해주시고 박스 사이즈는 아까 0.02 이거 있죠? 예. 그리고 density를 100배 정도 높여줍니다. 여기에 그 velocity blur라는 게 있습니다. velocity blur를 이용을 해서 근데 얘가 좀 velocity를 끌고 오나요? 아, 여기 있네요. 이 velocity를 이용을 해서 얘가 velocity blur, 그러니까 motion blur 같은 거를 구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머티리얼을 입혀야죠. 머티리얼은 머티리얼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볼륨에 베이직 스모크 density 스케일을 10배로 주고요. 스모크 브라이트니스를 2배 정도 줍니다. 밝게 하는 거죠. 그 스캐터도 한 0.2 정도 주고 파이어는 필요 없으니까 0으로 하고요. 섀도우 덴시티를 많이 줄입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섀도우 자체가 이것도 보면 섀도우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섀도우 덴시티를 많이 줄입니다. 스노우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스노우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머티리얼을 셋업을 하신 다음에
얘를 렌더링을 해볼까요? 그럼 라이트 필요하겠죠? 스칼라잇을 만들었고요. 포지티브 헤미스피어로 하겠습니다. 그냥 라인 인텐시티 그대로 두고요. 카메라도 이 뷰에서 여기서 멘트라의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머티리얼을 입히죠. 얘 같은 경우에 머티리얼에 락을 가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0.1 곱해준 거. 그래서 얘를 그래도 높네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그레인을 이용을 해서 스노우 이펙트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